축사가 있겠습니다. 김명자 카이스트 이사장님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명자 이사장님은 첫 카이스트 여성 이사장이신데요. 카이스트 설립 이후 52년 만에 첫 이사장이시고요. 예전에 한국 과총회장 하실 때도 50년 만에 첫 여성 회장을 하셨고 가장 오랫동안 환경부 장관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네, 오늘 동서 미래포럼 새로운 시대 정신과 동서 화합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포럼을 준비하시고 또 초대해 주신 전승철 동서 미래전략원 원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우동기 위원장님 아직 안 오셨네요. 네, 오랜만에 뵈서 더 반갑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던 그 역사의 때를 바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참 항상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무슨 강연을 하면서 만든 자료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할 얘기와 얼마나 달라졌나 10여 년 전이니까요. 그랬더니 그냥 계속 진행형이더라고요. 그때 때를 바로 알아야 한다 하는 데서 그 전 지구적으로 기후 위기로 인한 복합 위기, 글로벌 위기의 급속 전파, 자원 고갈과 가격 상승, 빈부격차 갈등, 사이버 테러 등 신안보 위협, 이게 아주 심대한 리스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파괴적 혁신 때문에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소셜 미디어, SNS를 통해서 유언비어가 확산되면서 그로 인한 갈등 그리고 사이버 인기 영합주의 이것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가치관의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이게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세계 경제 포럼이 금년도 보고서를 내면서 그 폴리 크라이시스라는 용어를 썼더군요. 그러니까 다중 위기, 복합 위기. 근데 거기에 이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이게 지금처럼 4차 산업혁명에 정말 급속한 기술 혁신 시기가 아니었다면 그 정도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끝을 모르는 기술 패권 경쟁을 하는 가운데 또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완전히 글로벌 공급 사슬을 망가뜨렸고 그 파고를 뚫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첨단 산업기술 경쟁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 구현에 기반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해야 되는 이런 엄중한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전에는 불확실성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결의 시대가 아니라 초연결의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남짓한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의 중심은 경제다. 그러면서 전방위적인 세일즈 정상 외교를 펼쳤습니다. 이 대선한기에서 우리나라의 그 숙명적인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열강과 겨룰 수 있는 길, 그것은 기술혁신과 첨단산업 역량 강화 등 경제안보 외교에 달려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선두에 대통령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정상 외교로 우리가 엄중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그 심각하게 분열된 국론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 통합이 필수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의 미래상 그리고 사회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대 정신을 공유할 때 국제관계에서의 정상 외교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참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에 세계가 놀랄만한 초고속의 산업화 또 압축 성장을 기록했고 그 반대급부로 급격한 사회 변동을 거치면서 이게 전통적인 유교사회, 농경 중심의 유교사에서부터 가장 빠르게 첨단 산업국으로 되다 보니까 새로운 규범의 벤치마킹 대상이 없는 실험장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치관의 혼돈을 더 심하게 겪을 수밖에 없고 아직 새로운 질서는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특히 자유민주주의, 공정질서 이런 것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회적 협상 역량은 매우 취약해서 곳곳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을 뿐 봉합이 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유례가 없는 저출산 고령화 이게 또 미중유의 위협 요인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인재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인재를 미천으로 최단 기간 내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이룩한 국가가 이제 성장 동력 정체라는 악조건에 직면한 것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초고령 사회의 복지 부담, 이거는 우리 청년 세대에게 청년 세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면 국가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투쟁에 매몰돼 있고 사회적 분열과 분쟁은 위기 수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회복력, 리질리언스를 가리게 하는 사회 통합의 기반이 없이는 열강의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그 위력에 무기력하기만 했던 우리의 과거사가 반복되지 말란 법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인용하기 좋아하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하죠. 유머와 위트와 포용 이런 키워드로 설명이 됩니다. 유머와 위트는 일화가 백악관에서 링컨 대통령이 자기 구두를 닦고 있었대요. 친구가 보더니 아니 대통령이 구두를 자기가 닦나? 그랬더니 그러면 대통령이 다른 사람 구두까지 닦아줘야 되나?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건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북전쟁으로 노예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민심이 딱 반으로 두 나라로 갈린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public sentiment인데요. 민심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국민 정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 정서, 민심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실패할 수가 없고 민심에 반한다면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다. 국민 정서를 형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민심을 잡는 사람은
뭐 법령을 제정하거나 사법적 판결, 그러니까 입법이나 사법 판결을 내리는 사람보다 더 깊숙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마음을 파고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갈라졌기 때문에 민심을 화합을 시켜야 된다는 강조를 한 건데요. 도대체 이 두동강이 난 민심을 어떻게 그러면 아우러서 화합을 하느냐, 이제 이것이 과제인 것이죠. 또 한 사람, 가슴이 따뜻해지는 리더십 얘기가 있습니다. 하원 의원도 지냈고 미국에서 뉴욕 시장을 3번 역임한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시장, 뉴욕에 가면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는데요. 그 라구아디아의 에피소드입니다. 판사였는데 그 판결 내용이 극적인 감동입니다. 추운 겨울날 빵을 훔친 죄로 할머니가 법정에 섰습니다. 판결을 내립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다. 벌금 $10를 선고한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주머니에서 $10를 꺼내서 할머니에게 줍니다. 그리고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50센트씩 벌금을 매깁니다. 이유는 할머니가 빵을 훔쳐야만 살 수 있었던 그런 마을에 사는 주민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그 판결로 할머니는 $47 50센트를 손에 쥐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리더십, 이것이 바로 빈부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사회가 목마르게 바라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뭐 3번째로 환경부에 들어가서 정부 끝날 때까지 이제 장관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사회통합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었습니다. 사회통합위원을 했습니다. 정부 끝날 때까지. 그때 2010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사회통합에 꼭 필요하다. 답변이 81%였습니다. 현재 이제 국민통합위원회 고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서미래포럼이 국민통합을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 국민통합위원회도 이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2010년대에도 2009년부터도 사회통합위원회를 하고, 지금 이제 10여 년이 흐른 시점에서 이게 통합이 된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제가 너무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국토 면적이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107위더라고요. 남북한을 합치면 83위가 됩니다. 그 107위, 작은 면적에서 경제로는 10위권인데 땅덩이로는 107등인데요. 남북 분단이 된 데다가 더해서 동서가 갈려져 있다. 이건 무슨 일을 되더라도 저는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 하루빨리 극복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맥카터 장군이 1953년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로부터 수복을 하려면, 복구를 하려면 적어도 100년이 걸릴 것이다. 근데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선진국에 진입을 했고 세계가 깜짝 놀라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한 간의 교류 협력으로 국가적 에너지 결집하는 일부터 하고 남북화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 정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포용과 화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에 인해서 공정과 상식, 법치와 자유가 숨쉬는 국가로 나아가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디 구체적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모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서미래 포럼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정책과 실천 방안 제시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서미래 포럼 제2차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사에 김명자 카이스트 이사장님께서